안녕하세요. 오늘이 2020년 2월 25일로서 지금 코로나가 너무 난리쳐갖고 우리 강의실에 수강생은 없이 제가 오늘 이렇게 앉아서 동영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끔 됩니다. 자, 먼저 이 건축 허가 및 착공 신고에서 파트 6입니다. 이번에 지금 토지개발 2의 파트 6인데 보면은 20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06페이지를 보시면은 건축허가 이렇게 있습니다. 건축허가. 건축허가나 신고가 있는데 건축허가나 신고는 둘 다 똑같이 건축법규에 맞아야지 됩니다. 제출하는 서류도 건축허가나 신고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와 신고를 이렇게 갈라놓은 것은 신고는 건축사의 도장이 없어도 되고 허가는 건축사의 도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만 다른 점입니다. 둘 다 건축법규에 맞아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신고는 건축사의 도장이 없어도 되느냐? 건축사가 도장 찍어줄 때 돈 받고 찍어주겠죠. 그러나 건축사가 나서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의 건물까지 건축사가 도장을 찍음으로 해서 쓰잘데없는 비용이 나가는 것을 막고자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와 신고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건축허가와 신고의 차이가 뭐냐? 허가는 허가를 받으면 되고 신고는 신고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건축허가와 신고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둘 다 법규에 맞아야 되고 제출하는 서류도 같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건축사의 날인이 찍히냐 안 찍히냐의 차이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건축사의 서명 날인 없이 신고 가능한 설계 도서의 범위 하면은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 미만의 중축, 개축 또는 재축, 비도시 지역에서 200제곱미터 미만의 3층 미만의 건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이런 것입니다. 자, 보면 207페이지 보시면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술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을 하면은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제1에 해당 경우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걸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가 있고 건축 허가가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형질 변경이 동반되는 행위이기에 허가를 받은 날서부터 준공 날짜가 정해지고 준공 날짜까지 준공되지 않으면은 그 개발행위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건축 허가는 다릅니다. 건축 허가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는 취소되고 1년에 하나에 연장이 되는 겁니다. 즉 개발행위 허가는 준공 날짜가 정해지고 건축 허가는 착공 날짜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건축 허가는 대신에 착공했다 그러면 언제까지 준공돼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발행위 허가는 형질 변경이 동반되므로 반드시 준공 날짜가 정해지고 준공할 때까지 준공을 받지 않으면 그 허가는 취소된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건축허가에서 착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허가가 취소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자의 권한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이번에 이것이 새로 생긴 것인데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즉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그 건축허가가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취소되는데 2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매나 공매에 의해서 주인이 바뀌었을 때는 주인이 바뀐 후에 6개월 이후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이 허가는 이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둔 것은 새로 땅을 낙찰을 받은 사람이 새로 산 사람이 먼저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건축주 명예 변경에서 허가를 넘겨받을 수도 있는데 그 허가를 넘겨받지 않고 없었을 때는 그 허가는 취소가 되고 새로 땅을 사신 분이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아라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고 예전에는 이 기간이 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 땅 사는 사람이 먼저 건축허가 받은 사람하고 협상이 되지 않으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땅을 산 날부터 6개월 이내 협상이 되지 않으면 예전의 건축허가는 취소되기 때문에 새로운 토지주가 새롭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보면 210페이지입니다. 건축법 제10조 건축 관련 입지의 규모와 사전 결정. 어떤 분이 아니라 많은 분이 이랬을 겁니다. 공장을 짓거나 창고를 짓거나 뭐를 지으려고 땅을 사려고 하는데 단순한 건축물이면은 건축허가 난다는 것이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조금 특수한 경우인 경우에는 모든 부처에서 다 협력을 해서 결정이 나야지 지을 수 있다, 못 짓는다가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목적, 공장이나 창고를 짓기 위해서 땅을 사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땅에 사고 난 다음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더니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아직까지는 내 땅이 아니지만은 내가 이 땅에 이런 것을 앞으로 이 땅을 사서 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는 것이 이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하면은 도면을 그려서 질의하게끔 되면은 도면에서 답변을 주면은 그 답변을 받은 걸 가지고 2년 이내에 그 답변 받은 서류를 어떤다? 같이 제출하면은 반드시 그 건물은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 땅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 땅을 계약해서 사기 전에 내가 이 땅을 샀을 때 이런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법에. 그 다음에 대지의 조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자, 이 부분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용도 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필요한 조경이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것이 얼핏 보면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이 조경도 상당히 필요한 물건입니다. 제가 어떤 집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가서 봤더니 바위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아주 조경이 잘 돼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땅을 낙찰받았지 그 조경이 있는 마당에 있는 소나무는 제가 낙찰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건축법에 의해서는 부속 건축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경매가 땅과 건물만 매각에 나왔어도 건축법에 의한 부속 건축물로 들어간 경우에 종물 부합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내게 되는 거고 건축법에 의한 종물 부합물로 안 들어가면 제게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법에 보게끔 되면 건축법에서 이러이러한 건물에는 이런 적용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하고 건축법에서 정해진 그 적용이 건축물 종물이나 부속물로 들어갔을 때는 그 소나무는 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 그러한 적용을 할 필요가 없는 건물이다 했을 때는 그 소나무는 내게 안 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적용을 언제는 해야 되고 언제는 하지 않아야지 되는지를 우리는 법률적으로 알아야지 이것을 내가 경매로 낙찰 받았을 때 이 소나무가 내게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다. 그것이 여기 보면 나온 것이 대제한의 적용이고 반드시 건축법상 적용을 해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투리 땅에서의 건축 허용. 예전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하의 작은 땅은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2년도에 이 건축법이 좀 바뀌게끔 됩니다. 2002년도에 대한민국에 월드컵이 있었죠. 많은 외국인들이 월드컵 때문에 한국이라는 곳을 방문하게끔 되는데 외국인들이 방문을 하게끔 되면은 동네 뒷골목도 이렇게 같이 구경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건축법에서 자투리 땅에 건물을 짓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 자투리 땅이 동네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곳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자투리 땅에 쓰레기 버리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느 구청에서는 화분을 월드컵 때 화분을 2억 원어치인가 얼마를 사서 그 자투리 땅에 다 놔서 그 쓰레기를 없애기로 했다 이런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때 건축법에서 자투리 땅이라고 건축을 못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자투리 땅이라고 그렇지만 자투리 땅이라도 특별히 대해줄 수는 없다. 건폐율과 용적률만 맞는다면 얼마든지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한다? 바뀌게끔 됩니다. 예전에 송파인가 어디에서 삼각형 자가리 땅이 8평인가 9평이 경매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위치가 보니까 이 사거리 코너에 있는 땅이고 위치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우리 수강생 한 분에게 그것을 사라고 권해가지고 조그맣게 건폐율과 용적률이 맞게끔 단층으로 해서 그 가게를 만들어서 아주 수익을 많이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땅의 넓이와 관계없이 위치만 좋다면은 그 위치에 따라서 땅의 넓이에 따라서 5평이 됐든지 6평이 됐든지 10평이 됐든지 건폐율과 용적률에 맞게끔 건축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 작은 땅에 무슨 건물을 짓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질 때는 화장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주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벽과 지붕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간단하게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다른 데서 쓰는 걸로 하고 벽과 지붕을 만들어서 우리 왜 시내 다니다 보면 가판정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 물을 안 쓰는 곳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면 좋다는 얘기고, 설령 물을 쓴다고 하더라도 하수도와 수도와 설거지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번에 설명하는 것은 자투리 땅이라고 우습게 부르지 말고 위치와 지역이 괜찮고 가격에 있어서 승부가 난다면은 한번 투자할 것을 권해보는 것입니다.